장기 차입금 보겠습니다. 차입금인데 기간이 긴 거지. 기업이 필요한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로서 그 상환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거. 1년 이내면 여기만 바뀌겠죠. 단기로. 그 정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것이 있다면 굉장히 유동성이 빨라졌죠. 이제 빨리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부채로 갈아 끼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장기 차입금의 반대는 장기 대여금. 예제 보겠습니다. 자, X 1년 2월 장기간 운용의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은행에서 X 3년 10월에 상환 조건으로 50만 원을 차입합니다. 기간 잠깐 볼게요. 자, X 1년 2월에 빌렸다. X 3년 10월에 갚는다. 자, 보고기간 종료일도 보니까 1년 하고 1달이잖아요. 그 장기지. 여기 때는 장기 차입금인 거야.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들고 수수료가 빠지고 들어왔으니까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하고 돈 받으시면 돼. 자,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요 날이 됐어요. 요 날 당연히 장기니까 그대로 놔두면 돼. 근데 해가 바뀌어서 다음 연도 이날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단기가 아니지 않냐. 장기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요때 보고기간 종료일 때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단기 차입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섞이잖아. 그래서 X2년도 기말에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대체하시겠대요. 그래서 50만 원만큼의 장기 차입금을 빼고 그때 쓰는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야.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이름을 별도로 쓰라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부채가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이름이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이 있고 저쪽 비유동 부채 쪽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하고 여기 있는 금액이 여기 있는 곳을 갑자기 이리 옮기지 말고 얘는 생길 때부터 짧게 생긴 거 얘는 긴 거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를 만들란 얘기는 얘를 보면 아 얘는 생길 때는 오래 있다가 갚아야 될 건데 지금 보고기간 종료를 보니까 유동성이 땡겨진 애구나. 얘는 원래부터 짧으네. 올해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원래 갚아야 될 거. 얘는 원래 길었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얘는 아직도 긴 거. 이렇게 해서 따로 보여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단기 차입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성 매입 채무 보겠습니다. 별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죠. 매입 채무인데 길어. 매입 채무는 뭐야? 외상 매입금 지급업인데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 매입금, 장기의 지급업을 장기성 매입 채무라고 한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장기 미지급금 별거 없어요. 미지급금인데 이건 뭐야?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인데 길어. 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에서 발생했는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를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름의 구분 정도가 필요한 거지 현실상으로 장기 매입 채무, 장기 미지급금은 뭐 현실적으로 보기 좀 드문 거니까. 자, 지금까지 배운 채권, 채무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상거래 주로 개정 과목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그리고 1년 이내냐 이후냐 이런 걸로 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이름이. 그래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예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야. 뭐라고 하죠, 우리?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야.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어음상의 권리야. 뭐라고요?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기에
반대 개념, 상거래 아닌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채무니까 이제 부채니까 오른쪽에 써드린 거예요. 외상, 매입금, 어음상의 의무, 지급, 어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서 발생한 부채, 미지급금. 기억나시죠? 그런 논리에서 정해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많이 나오는 명칭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받은 돈,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미리 받은 돈, 뭐야? 선수금, 부채죠? 선수금, 부채니까 오른쪽에 써놨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미리 받은 돈, 예수금. 자, 잘 기억하세요. 미리 받은 돈은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딱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먼저 준 돈, 생각나는 이름이 선급금이죠. 선급금인데 이 선급금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코 패스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먼저 준 돈 하면 선급금.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먼저 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어.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할 때. 왜 없지? 그래서 좀 더 깊이 따지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선급금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 잘 읽어볼게요. 선급금이란 요 얘기하는 거야.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매입이나 외주 가공을 위해서 먼저 준 돈을 말합니다. 그럼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사는 건 상거래 맞습니다. 근데 표현을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결국은 재고자산을 확실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선지급하거나 또는 제품이나 부분품의 외주 가공을 위해서 선지급한 계약금 등으로 장차 재고자산 계정으로 대체될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게 맞긴 한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것들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해서 돈을 먼저 준 건 선급금, 그렇지 않고 준 건 뭐 이런 이름이 없더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원재료나 상품을 사려고 계약금을 줬어요. 그럼 선급금이야.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뭘 써야 되냐? 여기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상거래는 아니지. 예? 그잖아요. 차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선급금이라고 많이 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딱 정리해드린 요 개정 과목이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이니까 거래가 생기면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게 채권이냐 채무냐 이렇게 잘 구분해서 외우면 뭐 가장 많이 쓰는 개정 과목 다 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당부채 보겠습니다. 충당부채. 예전 명칭은 충당금. 우리 대전 충당금 보셨죠? 충당부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충당부채는 뭐냐?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해서 현재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언제 줄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 돈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퇴직금이면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퇴직금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 종업원들이 1년 전, 2년 전 계속 일을 했잖아. 그럼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지. 근데 언제 줘야 될지 모르지. 나가면 줄 거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 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된다. 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을 봅시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인식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합니다. 우리 퇴직금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첫 번째 보면, 자,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종업원 일 시켰으니까 지금 의무가 존재하지. 그 다음에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돈 나가는 건 확실하잖아. 돈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설정을 해놓지. 퇴직금 얼마인지 정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요건이다는 얘기입니다.
저 요건을 충족하면 설정해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 중에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 설정한 준비액으로 종업원이 노동력을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쭉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하고 대손 충당금, 대손은 대손 충당금이라고 부르고 얘는 부채니까 충당 부채라고 부르는 거야. 매년 여기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보통은 1년이라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니까 퇴직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퇴직금을 주면 좋겠는데 안 주잖아. 또 2년도가 됐어. 또 퇴직금이 한 번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겨. 근데 딱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을 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1, 2, 3, 4, 5. 5년 동안 일하고 나가는데 여기서 모두 다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좋겠는데 500만 원을 현금 주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즉 수익비용 대응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퇴직을 한다는 사유가 여기서 발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퇴직금을 5년 동안 걸 여기서 한꺼번에 모두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왜? 슬퍼서 주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도 퇴직금이 발생했잖아. 여기서도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를 했으니까 그만큼은 여기에 비용이 돼야 되는데 왜 나갈 때 한꺼번에 다 비용 처리하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발생한 만큼 여기서 계속 퇴직금이라는 비용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매년 말 전 임직원이 나가겠다면 줘야 될 퇴직금을 계산해서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당장 줄 수는 없잖아. 응?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갈 때 그 부채가 없어진다. 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각각의 회계연도에 발생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거야. 자, 설정 봅시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다 나가겠다고 하면 줘야 될 돈을 그걸 보고는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해요. 다 나갈 수도 있잖아. 응? 하지만 그만큼 돈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만큼을 충당 부채로 설정해 놓습니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에 퇴직급여 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비교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고 전입하고 많이 설정이 됐다면 환입을 해야 되고 뭐 많이 설정할 일은 거의 없는데 되셨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환입은 설정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환입은 수익이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처리하래요. 음수로. 왜냐하면 비용 처리할 때 퇴직급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했잖아. 비용 처리됐지. 무슨 비용이야? 판매비와 관리비잖아. 근데 이게 많이 설정이 됐다 비용이. 그래서 환입을 잡아. 그것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밖에 없는데 이걸 영업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영업외수익은 안 되잖아. 왜냐하면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인데 돌아올 때 영업외수익은 안 되지.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뭐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전입액이라는 얘기는. 자, 당기 말 퇴직금 추계액이 있습니다. 자, 올해 말에 전 임직원이 나가겠다면 줘야 될 금액이 얼마냐. 계산을 해.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금액을 설정하면 되는데 전기말 추계액에서 충당금 지급액, 전기말, 예를 들면 당기말 추계액이 지금 나가면 1,000만 원 줘야 된다. 근데 전기말에 추계액이 800만 원이었다. 그 아무 일이 없으면 200 부족하니까 200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퇴사를 해서 준 게 있다. 한 600만 원 나갔다. 그럼 6, 7, 8, 200밖에 안 남았다. 그럼 나머지 800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계산 문제를 통해서 보면 더 쉬우니까. 자,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려고 이미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 놨잖아. 뭐하고 똑같냐면 대손이 일어나면 뭐하냐? 대손 충당금을 먼저 갖다 써. 그래도 없으면 대손 상각비가 되듯이 퇴사가 일어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먼저 갖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퇴직급여로 하는 거야. 내용 똑같아요. 명칭만 대손 충당금, 얘도 예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었는데 성격이 달라. 얘는 부채니까 확실한 부채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가 일어나면 충당금을 먼저 갖다 쓰고 부족하면 퇴직급여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년 말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줘야 될 퇴직금은 100이야. 이게 퇴직금 추계에. 그러면 결산 때 차변에 퇴직급여 100 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안 나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년 중에 사무직 종업원 한 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자, 현금 나가겠죠. 근데 요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또 비용 처리하는, 미리 비용 다 했잖아. 수익비용 대응에 맞춰서. 그죠? 그러면 이제 충당금이 얼마 남았어요? 100이었는데 20 갖다 썼으니까 지금 충당금은 80만 원 남아있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2년도 말이 됐어요. 지금 충당금 80만 원 남아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2년도 말에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금액이 160이야. 이제 매년 늘어나겠죠. 1년 일하면 한 달치, 2년 일하면 두 달치니까. 자, 이게 160인데, 계산 이렇게 하죠. 160인데 얼마 남았냐? 80 남았잖아. 그럼 추가로 얼마를 끼워야 돼? 80을 더 끼워야지. 그래서 차변에 다시 8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해됐죠? 그 정도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